첫 번째 종목은 엠플러스입니다. 파우치형 2차 전지 조립 공정 자동화 기기를 제작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죠. 지난달 발표된 3분기 실적이 최대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매출 총액이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2년 연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엠플러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역시 이 종목의 우리가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세상을 바꾸는 그 섹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소개가 계속해서 나왔던 대로 2차 전지 관련돼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파우치형 2차 전지에 바로 이 일가견인 회사가 이 회사고, 그다음에 실적도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군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게날 기념식에서 1억 불의 수출의 날에 수상도 같이 했던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ESS라든지 이런 쪽에 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중국발 호재도 계속해서 가세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률도 3분기에 무려 160%나 위로 올라갔는데 꾸준하게 성장하는데 아직 주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습니다. 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위치를 보시면요, 바로 밑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마틴 계력 구간이 바로 밑에 하단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양호하게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다음은 올라가고 다음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서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저가권대 매수 찬스가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볼 필요가 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고객사들이 아주 굉장히 진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SK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화권 업체는 다수의 고객사로 이미 확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패턴을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내년도에 또 내후년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결국은 내연기관차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2030년도 되면은 이제 상당 부분 전기차가 그 수요를 갖다가 결국은 대변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미래 성장성을 담고 있는 주식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좀 위로 올라갔는데 아직 별이 역별이고 바로 앞에 있는 고점이기 때문에 약간 우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갈 때마다 하단에서는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엠플러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이어갈게요. 두 번째 종목은 후성입니다. 전기차 관련주로 최근 주목받고 있죠. 어제장 11% 상승 탄력 보이면서 11,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후성의 올해 영업이익을 60에서 70억 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 추정치는 300억 가까이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성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요거는 또 하나의 메리트가 바로 정부의 정책 수혜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죠. 그럼 이제 이 후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냉매가스라든지 2차 전지에 전해질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메리트가 갖고 있는데, 또 하나가 탄소 배출권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 보십니다. 근데 주가 위치를 보면 아직 고점 대비 주가가 밑으로 내려와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주가가 고점대에서 아직까지 내려와 있고요. 특히 요 밑에 우리가 마틴 길점 그러잖아요. 요 근처에 오면은 주가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딛고 위로 올라가고 있고, 주말에 거래량도 굉장히 빵하고 늘어나는 모습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결국은 미래를 꿈꾸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볼 필요가 굉장히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있고, 어차피 이번에 그 조 바이든 정부가 결국은 많은 돈을 풀었을 때 그 돈들 다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보면 돈을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세 세대들한테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후세 세대들한테 빚을 지는 마음이 안 될까 그럴 때 그걸 미래를 위한 사업에 쓴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린 뉴딜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실만 하다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종목은 성장주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종목은 YMT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아이폰 터치스크린 패널 관련주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기판용 화학 소재가 견조한 매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또한 우수합니다. YMT 투자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IMT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뭐 반도체 기판 쪽에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카메라 확대 수요 확대와 관련해서도 이쪽도 또 볼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 YMT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이 종목도 주가가 고점대 밑으로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안 갔던 종목이 치맞추기 게임이 나타날까 해서 개인적으로 본데다가 주가 위치가 이제 뜰만한 위치에서 바닥점을 찍고 돌아서는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 군단들을 전부 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 YMT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바로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소위 플렉서블 PCB 이쪽의 사용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역시 이 관련되는 이런 제품들의 사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적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꾸준하게 우리가 봐야 될 세상을 바꾸는 섹터 종목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종목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종목은 소위 애플의 아이폰 효과도 같이 맞물려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가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12월이 끝나버리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10억에서 3억으로 된 건 다시 원위치가 됐지만 그 마무리 과정들이 끝나버리죠. 그러면 연초에는 보통 이런 소형성 종목군단들이 무게중심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에서 아직 고점 돌파 못한 종목군들은 관심 갖고 볼만하다 해서 세상을 바꾸는 스타일 종목군에다가 비중을 더 받습니다. 네, YMT까지 핫이슈 세 종목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네, 최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런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지? 이런 걱정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종철 소장님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코덱스 2차 전지인데요. 매수가 13,05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일 0.1% 소폭 내리면서 15,06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여러 번 짚어봤던 종목인데 시청자님 현재 수익 중이세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우리 뭐 체인코드 기억할 정도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건 제가 그 ETF를 많이 추천할 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삼성 SDR이라는 종목을 아마 제가 여기 방송에 출연하면서 아주 초기에 나갔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게 뭐 지금 상승률을 보면 한 따분 이상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가 저희 수강생들한테 매도 사인을 안 보내고 있습니다. 소위 3D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여러분 보통 이제 일봉만 보시는데 일봉만 봐서는 장투를 할 수가 없어요. 역시 장투하려면 월봉을 봐야 되거든요. 바로 월봉이 펀더멘탈 선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이런 관점이에요. 재료가 완전히 노출될 때, 그러니까 10대 중에서 5대가 전기차 고진까지는 팔지 마시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베팅을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다른 걸로 잡아드린 종목이 바로 코덱스 2차 전지. 제가 아마 2번 정도 방송을 새롭게 추천을 좀 내보냈던 종목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현재 주가 위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얘는 요 밑에 보면 아까 제가 마틴 존이라고 했잖아요. 120과 240이요. 얘가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이렇게요. 이거 넓어진데 이게 뭐냐면 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무슨 패턴이냐면 성장주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요. 아직 일봉에도 그게 없고요. 헷갈리고 그러면 이렇게 월봉을 보십시오. 월봉을 보시면 얘가 이렇게 타고 가죠. 이걸 돼야 장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ETF 같은 경우는요. 아직도 ETF를 만약에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이 바로 ETF다. 그리고 얘는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은요. 그냥 뭐 단순하게 잠깐 동안 유행할 타는 패션주가 아니라 이런 종목은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 전략이고 올해 종목은 아직도 뭐 배팅에 없다 하면은 올해 조정받을 때보다 모아갈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덱스 2차 전지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매수 단가 21만 2천 원에 비중 15%입니다. 네, 최근 셀트리온 제약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장 3%대 오름폭을 높이면서 24만 2,500원에 마감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주식 배당 이슈도 있었죠. 시청자님 현재 기분 좋은 수익 중이신데 수익 실현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마 이 셀트리온 제약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3인방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지난주에 좀 마음고생이 좀 있었을 거예요. 바로 지난주 타이틀이 JP모건의 저격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뭐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의 스케일을 빼서 과연 이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해서 지난주에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이게 또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셀트리온 제약하고요.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십시오. 주 초반까지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리는 듯 했거든요. 근데 주 후반, 목요일과 금요일 날은 또다시 속칭 왕창 다시 또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D 분석, 그러니까 항상 빅픽처의 그림은 월봉을 보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그래프 보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내려오니까 바로 여기가 뜨죠. 요 구간을 항상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꿀팁 알아두시면 여러분 평생 동안 매매할 때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월봉 딱 보시면요. 어때요? 얘는 아직까지 여전히 위로 올라가죠. 장이 끝날 때는요. 어떻게 끝나면 투터치가 돼야 끝나요. 이걸 로우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요. 한 번 두들기고 또 한 번 두들기가 끝나는데 얘는 위에 지금 두들겨 맞아봤자 한 번째 두들겨 맞습니다. 물론 워낙 많이 올라갔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위에서 약간 혼조 양상을 보이겠죠. 다만 그것을 일봉해 봅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물량을 주고 싶으면 3분의 1 정도 줄이고 갈 때까지 가야지 찍어서 매도 때리면 설령 이 종목에서는 성공한데도 다른 종목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일봉, 주봉, 월봉 얘들을 별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조정받아봤자 왜 올라가냐면 이거 외봉이잖아요. 혼자는 외로워 둘입니다. 항상 쌍봉을 나올 때 매도 때리면 됩니다. 만약에 주봉까지 쌍봉 나왔다. 그럼 3분의 2 매도입니다. 왜요? 월봉 여전히 멀쩡하거든요. 결론 추세 여전히 견조합니다. 만약에 겁이 나면 3분의 1 정도만 수익 챙기시고요. 나머지 여전히 keep going 하시기 바라겠습니다.